여러분이 지금부터 보실 장면은 실제로 미국의 한 가정집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독사 한 마리가 머리와 몸통이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그런데 절단된 머리가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방심하고 있는 먹잇감에게 공격을 시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독사와 관련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독사는 독리를 통해 맹독을 내뿜어 먹잇감을 한 방에 제압하는 무시무시한 동물입니다. 대체로 독이 있는 뱀은 몸집이 작은 편입니다. 그러니 작은 뱀과 마주쳤다고 방심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독사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녀석은 바로 방울뱀입니다. 방울뱀은 꼬리에 방울처럼 생긴 부위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꼬리가 떨릴 때마다 소리가 나는데요. 이 소리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위협을 감지하면 꼬리를 흔들어서 나 여기 있다, 다가오면 콱 물어버린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방울뱀의 소리는 100m 밖에서도 들린다고 하네요. 방울뱀은 주로 북아메리카 지역에 서식합니다. 평소에 모래나 흙 속에 파묻혀 있거나 나뭇가지, 풀, 넝쿨 밑에서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사정거리 안에 먹이가 들어오면 매섭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어떤 동물도 방울뱀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방울뱀은 아주 빠른 속도로 단번에 먹이를 제압합니다. 방울뱀이 돌진하는 속도는 최고 시속 350km라고 합니다. 양궁에서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의 속도가 시속 250km인 것과 비교해보면 방울뱀의 공격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뱀은 시력이 아주 나쁜 대신에 머리 안에 있는 야곱슨 기관으로 물리화학적 현상을 감지합니다. 또한 코 주변에 감열기관이 있어서 미묘한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각기관을 활용해 정확히 목표물을 노릴 수 있는 것이죠. 뱀의 레이더망에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오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만약 독이 있는 뱀에게 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예상보다 더 끔찍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방울뱀의 독리는 약 2cm로 피부 조직과 근육을 찢어버릴 만큼 매우 날카로운데요. 이렇게 피부를 뚫은 독리에서 맹독이 분비됩니다. 이 맹독은 혈액으로 바로 침투해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혈액 속의 적혈구를 파괴하고 피부 조직을 급속도로 괴사시킵니다. 근육은 물론 뼈 조직까지 모조리 파괴됩니다. 독사의 맹독이 동맥에 침투한다면 약 1-2분 만에 뇌하수체와 심장까지 독이 퍼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실험해본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피에 살모사의 독을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했는데요. 우선 살모사의 독리에서 노란빛을 띠는 동물을 추출했습니다. 이어 유리컵에 사람의 피를 담아두고 거기에 동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사람의 피가 젤리처럼 응고되어 버렸습니다. 동물 단 한 방울로 말이죠. 독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이 실험처럼 혈액을 완전히 응고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맹독 성분이 혈액 응고작용을 방해해 출혈이 멈추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결말은 다르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습니다. 놀랍게도 독사는 죽은 뒤에도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몸통이 완전히 절단돼 머리만 남은 상태에서도 말이죠. 파충류인 뱀은 죽어도 반사신경이 최대 1시간까지 살아있습니다. 단순히 꿈틀거리거나 움직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물고 치사량의 독을 주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스의 한 가정집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데요. 방울뱀 한 마리가 가정집 차고에 침입했습니다. 방울뱀은 잔뜩 독이 오른 상태로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누군가를 공격할 것처럼 말이죠. 집주인은 다른 가족들이 다치기 전에 방울뱀을 쫓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철 삽을 들고 용기를 내어 주변으로 다가간 집주인은 한참 동안 방울뱀과 대치했습니다. 그런데도 방울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주인을 공격하려고 했죠. 집주인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방울뱀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울뱀이 방심한 틈을 노려 강철 삽으로 머리 부분을 내리 찍었습니다. 결국 방울뱀은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머리만 남은 방울뱀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죠. 이리저리 눈을 굴리며 상대방을 노려보고 입을 쩍 벌리며 독리를 드러냈습니다. 방울뱀이 머리가 잘려 죽은 줄 알고 방심했다면 정말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은 뒤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는 독사의 모습에 집주인은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고 고백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사고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까치, 살모사, 유혈모기 등은 우리나라에 사는 대표적인 독사입니다. 야외 활동이 잦은 봄, 가을철에 독사에 몰리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심지어 지난 7월에는 서울 서초구에 사는 한 아파트 주민이 방울뱀을 키우려고 샀다가 도저히 못 키우겠다고 포기하면서 119 구조대에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방서 구조대원들은 해당 아파트에 출동해 방울뱀을 포획한 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측에 인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독사가 등장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만약 독사와 마주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휘발유만 있으면 독사를 내쫓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파충류 전문가에 따르면 뱀은 휘발유처럼 자극성이 강한 냄새를 극도로 무서워합니다. 휘발유 냄새만 맡아도 진저리를 치며 도망간다고 하네요. 또 독사에게 물린다면 재빨리 환부를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빨리 병원 치료를 받겠다며 뛰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져 혈액 속 맹독이 더 빠르게 온몸으로 퍼집니다. 영화 주인공처럼 입으로 독을 빼내는 행위도 금물입니다. 오히려 상처를 더 덧나게 하거나 출혈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가장 명심해야 할 점은 뱀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뱀을 툭툭 건드리거나 나뭇가지 혹은 돌멩이를 던지며 장난을 치는 행위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속 350km의 속도로 당신을 향해 돌진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생생지식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